안녕하세요, 정다운입니다. 제가 오늘은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란 책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종의 독후감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정리하고 독후감이든 영상으로 만들든 함으로써 정리가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이 너무너무 좋았어서 이걸 한번 정리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여드리면 1권, 2권, 3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너무 좋았어서 제 인생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리티 트랜서핑 1권, 2권, 3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 3권의 내용을 막 다 정리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걸 다 읽고 나서 핵심만, 그리고 제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만드는 영상을 지금 찍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일단 다중우주론을 다루고 있다고요. 다중우주론. 다중우주가 뭘까? 다중우주는 우리의 미래라고 할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진짜 성공하는 가능성도 있고 실패해서 나고자 되는 가능성도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중에서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진짜 셀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가능성이 다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가능성으로 계속 가느냐의 문제라는 게 이 책의 개념입니다. 그걸 이제 가능태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가능태 공간이 진짜 무수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은 어떤 가능태 공간을 당신이 선택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원하는 가능태 공간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에 책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가능태 공간이 나한테 계속 펼쳐지고, 그 펼쳐지는 것 자체가 서핑한다라는 개념으로 여기에 이제 트랜서핑이 그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알게 된 거는 처음에 유익남님 팟캐스트를 보는데 스윙스님이 출연을 한 팟캐스트를 봤었어요. 거기 보니까 리얼리티 트랜서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때 바로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뭐지? 미쳤네? 제가 한 5월 달에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와, 미쳤네?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읽는 중에 상현남님 있죠? 상현남? 상상이 현실이 된 남자? 상현남님 그 인스타 글을 보니까 리얼리티 트랜서핑 글이 있더라고요. 그때 상현남님은 2017년 당시 지금처럼 성공하기 전인 시기에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계속 삶에 적용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상현남님이 이 책을 딱 알게 된 계기가 아마 스윙스님이 2017년 정도에 인스타에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걸 보고 좀 영감을 받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삶에 적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 상현남님 인스타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찐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자신감, 믿음, 확신, 뭐 이런 것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걸 계기로 제가 이 책을 알게 되었고 재밌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죠. 저는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었어요. 뭐 시크릿이라는 책도 사실은 안 봤었고, 근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 관련된 책 중에서도 이거는 약간 과학적인 근거 내용을 토대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그런 이과 계열의 분들이나 과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오히려 그 자기계발서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에는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현남님도 물론 그 얘기를 해놔서 다른 책들보다 이 책이 제일 많이 와닿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책의 저자가 바딤 젤란드 이분인데 러시아의 양자 물리학자셨대요.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자 출신이 설명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와닿았던 것 같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인류가 우주의 많은 것들을 당연히 밝혀냈지만 진짜 우주의 100% 중에 몇 프로를 발견한 걸까 하면은 진짜 정말 소수만 발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주의 100%를 밝혀내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한계상, 인간의 이 지각 감각이라든지 이 뇌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종합했었을 때 우주의 모든 것들을 밝혀내기는 어렵겠죠.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정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믿는 편이거든요. 이 책에 보려면은 그런 전제가 좀 깔려 있어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만 믿는 사람이 읽으면은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허황된 말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전에 켈리천님이 영상에서 말씀하신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는 방법이 약간 한 예시로 들어드린 게 있는데 와이파이입니다. 여러분들 와이파이가 눈에 보이시나요? 아니면 라디오 주파수, 그리고 우리가 통화하는 거, 이런 통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고 한데 이게 터지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체가 다 쪼개면은 원자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 수준에서는 각자의 고유한 파동과 에너지가 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토대로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밝혀진 팩트를 가지고 하는 건데도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이 책의 내용들이. 많은 분들이 이 책의 내용을 읽고 믿기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100% 믿긴다 이런다기보다는 그래도 이 책의 내용을 많이 따르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나도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제 삶이 지금도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믿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읽는 거를 좀 추천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많은 것을 느끼면서 읽었는데 에너지 관점에서 많은 것들이 나와요. 아까 원자 단위로 있을 때 모든 걸 다 쪼개면 사실 우리 인간을 다 쪼개도 여기 앞에 있는 이거 마이크를 쪼개도 다 원자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에는 고유의 파동과 에너지 주파수가 다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거기에 있는 에너지 관점에서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주되게 나오는 게 산염 에너지라는 건데 산염 에너지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생각 자체도 어떠한 에너지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산염 에너지가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 내용의 골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트랜서핑, 여기서 나오는 트랜서핑이란 뭐냐, 우리 서핑 하잖아요. 파도를 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가능태 공간, 아까 가능성 있죠, 가능태 공간으로 쫙 서핑을 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능태 공간으로 서핑을 해가는 게 트랜서핑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애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게 확실히 적용이 된다 라고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 책은 한마디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선택하고 그걸 의도하는 삶을 매사의 중요성을 떨어뜨려가며 살아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5가지를 제가 축약을 해서 그거를 삶에 적용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만 차례대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생각에도 에너지가 있고 여기에도 다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표현으로는 산염 에너지가 나와서 그 산염 에너지가 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X가 이제 수학에서는 변수잖아요. 변수.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결과값이 Y죠. 그래서 그 X가 산염 에너지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X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Y가 달라진다. 그 Y라는 가능태 공간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산염 에너지를 계속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 현실이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계발서 같은 거 많이 보면은 긍정적인 생각해라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언어를 바꿔라 긍정적으로. 근데 그런 게 나 자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에요. 이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죠. 약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 하나하나가 고유의 주파수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게 그 현실에 영향을 미쳐서 진짜로 그거에 대한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을 했으니까 반작용으로서 어떠한 Y라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한다면은 내 생각 하나하나를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나가면서 트랜서핑 할 수 있는 생각을 계속 하도록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또 나머지 4가지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개념, 매사의 중요성을 떨어뜨리자. 우리는 진짜 순간순간 중요성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진짜 무슨 사항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게 생기냐면 불안함이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 죄책감이라는 감정,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요. 그 감정들은 결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감정은 이미 결과야. 왜? 원인이 있었겠죠? 그 원인이 뭐야? 중요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시험을 봐야 돼요. 아니면 면접을 봐요. 면접이라고 하겠습니다.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에서 막 바득바득 떨리잖아요. 사실 이런 거 있죠.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더 잘 보게 되는 거. 자, 실전이라고 생각해서 막 미친듯이 신경 쓰면서 보는 거랑 진짜 이거는 연습이다 하면서 보는 거랑 더 잘 보는 게 보통은 연습이라고 생각할 때 더 잘 보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중요성을 떨어뜨린 결과입니다. 중요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죄책감이나 분노, 긴장,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면서 더 잘 보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화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중요성을 계속 높이는 활동을 하면은 우주의 균형력이 작용을 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잉여 포텐셜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중요성을 너무 높이면은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 차원에서 간극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은 식물을 생각해보면요, 중요성을 하나도 부여를 안 해. 오로지 인간이 중요성을 부과를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성을 부과하는 순간 그 산염 에너지로부터 그 에너지 간극이 벌어지고, 자연, 우주는 그 에너지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균형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 균형력에 의해서. 그러면은 뭐일까? 잉여 포텐셜이 생겼기 때문에 작용이 생긴 거거든요. 균형작용이. 그러면 잉여 포텐셜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요성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매사 건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를 이제 표현으로 중요성을 떨어뜨려라,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하더라도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그 습관이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잉어 포텐셜이 생기지 않고, 그럴수록 문제가 더 잘 해결되고 우리가 원하는 가능태 공간으로 트랜서핑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좋은 상황, 위급한 상황, 이런 상황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때마다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자세로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잘 풀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유머와 그리고 희극적인 태도를 지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언제나 유머러스하고 희극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웃고,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자세라고, 중요한 자세 아니고, 표현 그랬다.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자세라고 책에는 나옵니다. 저는 그거를 계속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펜듈럼을 무시하자. 펜듈럼, 용어가 생소하시죠? 펜듈럼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그냥 부정적인 현상, 나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펜듈럼의 특징은 내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한테 에너지를 뺏기기도 하고요, 어떠한 현상한테 에너지를 뺏기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세력한테 에너지를 계속 뺏기기도 해요. 그것들이 다 모두 다 펜듈럼입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펜듈럼을 휘둘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리고 안 휘둘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트랜서핑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펜듈럼의 증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런 감정들이에요. 죄책감, 불안,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펜듈럼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감정이 느껴진다면 뭔가 펜듈럼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펜듈럼이 내 에너지를 계속해서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기가 없어지고 내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이런 상태가 벌어져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펜듈럼에 만약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생기 넘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계속 이뤄나가면서 트랜서핑을 타고 쭉쭉쭉 나가게 돼 있다는데, 근데 그 트랜서핑을 하기 전에 트랜서핑을 못하게 그 펜듈럼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펜듈럼을 인지해야겠죠. 인지하고 분별하고, 그거를 펜듈럼은 펜듈럼으로서 무시하는 삶의 태도를 계속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펜듈럼에 의한 목표가 아닌 내 영혼이 원하는 목표를 따르자,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표현은 마음과 영혼의 일치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차원이라고 보면 되고, 영혼은 무의식적인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자, 마음의 특성은 뭐냐면 펜듈럼에 휘둘린다예요. 펜듈럼에 이리저리 휘둘려. 영혼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휘둘리는 건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집중해야 되는데 대부분 펜듈럼에 휘둘리고 하는 마음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이 책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음이 펜듈럼에서 휘둘리고 있는데 펜듈럼 휘둘리는 거를 분별하고 마음과 영혼을 일치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음과 영혼이 일치되는 순간 딱 트랜서핑에 타게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내가 펜듈럼에 휘둘리고 있는 건가를 구분하려면은 나 자신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목표, 어떠한 목표가 있다면 이게 펜듈럼에 의한 목표인지 아니면 내 영혼이 원하는 목표인지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나 자신을 이 목표를 위해서 설득을 해야 돼. 그러면은 펜듈럼에 의한 목표다. 근데 설득할 필요가 없어. 뭔가 근거를 댈 필요가 없어. 그냥 직감적으로, 영혼적으로 그냥 나 이거야, 그냥 뭔가 설명은 못 하겠는데 요건 것 같아. 그게 이제 내 영혼이 원하는 목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고요. 나를 오히려 세뇌시켜야 되고 내 자신을 합리화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하는 목표는 펜듈럼에 의한 것이다 라고 기준을 스스로가 세워서 진짜로 내 영혼이 원하는 목표가 뭔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럴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원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펜듈럼이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내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겠지. 이거 펜듈럼이었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영혼을 탐구하는 거야.
약간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삶에 적용한 거는 돈 무조건 많이 벌어야 돼, 약간 이런 거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중요성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왜냐면은 하도 그런 펜듈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뒤에도 제 목표들을 붙여놓는데 항상 기한과 수익을 적어놨었거든요, 목표에 대해서. 근데 기한과 수익을 계속 매일매일 보고 외쳤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책을 읽어보니까 중요성을 너무 높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려 불안하더라고요. 이걸 못 맞추면은 너무 쪽팔리고 막 이런 게 계속 의식이 되면서 중요성 높아지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중요성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전 보드도 바꿨어요. 예전에는 막 돈 그 수익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였다면은, 그리고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 당연히 그것도 좋겠지만 진짜 내 영혼이 원하는 거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긴 게 뭐냐면은 제 영혼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부터 재즈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재즈를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그냥 내 영혼이 원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즈를 왜 좋아하는지 나를 막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야. 그리고 예전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너무 좋고 알아갈수록 더 좋아져요. 이렇게 에너지가 샘솟고 하나하나 알아가고 저기 보이는 LP도 사러 가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가 보다. 그러면은 내가 목표를 나중에 진짜 이 재즈를 즐기면서 사는 삶을 그려놨어요. 저는 그걸로 맨날 신상화를 하거든요. 시각화를 하는데 재즈를 즐기면서, 근데 좋은 집은 이제 펜듈럼은 아닌 것 같아. 막 뷰가 좋은 진짜 좋은 집에서 재즈를 즐기면서 피아노를 치는 제 모습을 계속 상상을 하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거를 이제 제 영혼의 목표로 저는 지금 삼은 상태입니다. 뭐 돈 이런 걸 다 떠나서, 물론 그렇게 되려면 돈이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돈은 부차적인 거고 내 영혼이 그거를 따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재즈 공부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을 막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목표를 생각하니까 그냥 일을 하게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과 영혼의 일치를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은 알아서 트랜스서핑으로 타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매개 변수 X라는 그런 사념 에너지가 이 마음과 영혼의 일치를 이뤄내는 순간 그 Y가 내가 원하는, 영혼이 원하는 목표로 가능태 공간으로 계속 가는 그런 트랜스서핑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째, 내 미래를 의도하고 선택한다, 욕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애매모호하면서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끌어당기면 법칙 하면은 원하는 게 아니다, 그냥 아는 거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사실 나는 처음에 이게 뭔 소리야? 약간 이랬었거든요. 당연히 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너무 헷갈렸어요. 나폴레온 힐 책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면은 열망을 해라, 간절히 원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시크릿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은 다 요거 내용이랑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중요성을 높이는 행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는 이 책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해봤으니까 이제 이 책을 따르겠다. 왜냐면 그 열망하고 그 간절히 원하고 이런 상태가 막 미친듯이 원하는 상태가 진짜 저한테 부담감과 두려움을 양날의 검 느낌으로 두려움도 계속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펜듈럼이 아닌 내 영혼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의도하면 된다. 여기서 그래서 의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내가 내 목표를 선택하고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 삶을 선택할게, 난 이대로 된다,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를 위해서 나 이거 무조건 언제까지 미친듯이 해야지, 무조건 하고 말 거야, 안 하면 나 뒤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는 계속 중요성을 높이는 행위고 책에서 말하는 욕망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책에서는 그렇게 욕망하지 말라고 나와요. 욕망하지 말고 그냥 알아라, 알의 자세라고 나와요. 당신이 이 트랜스서핑을 믿는다면 이 트랜스서핑이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만 하면 된다. 당신이 진짜 영혼이 원하는 목표를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러면 트랜스서핑을 타고 그 결과가 현실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도인 거고, 그 의도를 의도해라, 욕망하지 마라, 의도해라, 선택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가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상현남님 인스타 보니까 그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컨택트, 2016년 2017년에 나온 컨택트 어라이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주인공이 미래를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기억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미래, 영혼이 원하는 목표를 내가 의도하는 미래라고 이제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계속 기억하듯이 심상화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상현남님이 말씀하시는 시각화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진짜 좋은 뷰 좋은 집에서 제가 재즈 피아노를 막 즐기면서 하는 그런 장면을 제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의도하고 선택하고 그거를 계속 기억하는 방식으로 저는 시각화, 심상화를 하고 있고, 이 책에서는 슬라이드 그리고 심상화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무슨 하라면은 막 6시간도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편집본으로 올라가겠지만 지금까지 한 30분 촬영을 했거든요. 할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할 얘기 더 많은데 너무 영상이 길어질까봐 여기까지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걸 정리하면은 제가 진짜 삶에 적용한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두 번째가 매사의 중요성을 떨어뜨리자. 세 번째가 펜듈럼, 부정적인 현상을 무시하자. 네 번째, 펜듈럼에 의한 목표가 아닌 내 영혼이 원하는 목표를 따르자. 다섯 번째, 내 미래를 의도하고 선택한다. 욕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5가지를 계속해서 삶에 적용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냥 적용하실 부분이 있으면 적용하셨으면 좋겠고, 한 번씩 이 트랜스서핑 책 1권이라도 일단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1권 읽고 2권, 3권은 겹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더라도 다 읽는 게 좋지만 그래도 1권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게 무슨 내용이야? 용어 어려운데? 하더라도 한번 꾹 참고 읽다 보면은 값진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첨언을 더하자면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등 래퍼의 김하온님 있잖아요. 와, 하온님은 무슨 고등학생 때부터 이 책을 읽었고, 고등 래퍼 2에서 사이퍼하는 장면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 사이퍼하는 장면에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 저는 그 심지어 꿀벌 입고 나오는 그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때는 뭐 그냥 무슨 서핑한데 막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들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무슨 대박이다.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었다고? 미쳤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온님이 그때 그렇게 떨지 않고 진짜 자신만만하게 해서 우승까지 그냥 트랜스서핑으로 했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퍼 가사에 펜듈럼도 나오고 트랜스서핑 나오고 막 가사가 그래요. 그런 점들이 너무 이 책이 재밌지 않나. 그래서 스윙스, 상현남, 김하온 이렇게 다 적용을 하시면서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런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카페도 있으면서 유튜브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저도 그쪽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트랜스서핑 하는 삶을 계속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이 뭐 와닿든 와닿지 않든 이 영상 내에서 인사이트가 되는 부분들은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재밌었어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